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중국 이야기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하면 이분, 이분 하면 중국. 예. 하나증권의 김경환 파트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올해 들어서 1월 중순 이후로 바닥 찍고 오르긴 했는데 네. 사실 뭐 반도체나 뭐 AI 또 뭐 미국장 좋을 때 사실 연동된 게 아니라 거꾸로 신흥국 내에서 뭐 엑스차이나 전략이라고 그래서 인도나 혹은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들 또 많이 나가면서 예.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여서 이미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조금 보이곤 있죠. 중국은 빠질 만큼 빠졌고 외국인들도 나갈 만큼 나가서 전혀 버블이라고 할 만하진 않아. 오늘 던질 때 같이 안 던졌다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담당자로서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예. 그냥 다른 유니버스에 있는 상태고요. 중국은 네, 올해 들어선 사실은 이제는 이제 악플을 넘어서서 약간 무플 상태로 네.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고 사실 2년 전에 제로 코로나 1년 무리해서 연장하고 예. 또 작년에 저도 설레발을 많이 치고 많이 틀렸습니다만 예. 작년에 리오프닝 자체가 리스크가 됐고 이제 올해는 아예 인도라든지 이제 대만이라든지 아예 그냥 중국 빼고 플레이그라운드였기 때문에 마이너리거 중에서도 뭐 거의 더블 A 같은 느낌으로 이제 흘러갔었죠. 그래서 중국이 못한 게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요. 예. 중국 자체적인 문제가 저희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다른 세상에 있는 상태고 사실 오늘도 외국인은 심지어 중국에선 순매수를 했는데 예. 최근 2달 동안 또다시 빠진 이후에 더 뺄 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보합으로 관망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뭐 전혀 다른 세상이었던. 그렇죠. 정말 중국은 관심을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해서는. 왜 무슨 맞습니다. 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빠지면서 투자자분들 속상하실 거고 예. 미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찌됐건 저는 중국 위주로 보니까 예. 또 중국이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데 예. 아시겠지만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여전히 18%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3년 동안 오그라들어가지고 10%가 채 안 되는 것 같고 예.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 기준으로는 거의 한 5% 이하까지 이제 빠진 것 같아요. 한때 많았을 때 10%가 넘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역할을 못했고 아시는 대로 약간 이 미국장이나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아닌 쪽에 쏠림이 발생하게 만든 것도 일부 중국의 영향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어떤 소비 회복의 테마가 좀 생성이 됐거나 예. 리오프닝 하고 나서 그래도 작은 테마라도 내수가 쟤네가 좋아지면서 명품이라든지 소비주라든지 이런 걸로 좀 분산이 되고 뭔가 테마라는 게 좀 다양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공급 과잉으로 통해서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여러 가지 쪽에서 우리나라 포함한 제조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테마를 또 일부 회피하는 전략 하에서 뭐 반도체에 더 쏠리는 현상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약간의 그 균형자 역할을 일부 좀 했다면 이렇게 마이너리거처럼 안 됐다면 조금 이런 등락이라는 부분이 좀 덜하는 부분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중국은 욕을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어떤 일이 주로 가장 큰 이런 결과를 가져온 네. 일이었다고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네. 이게 문제였구나 싶은 게 뭔가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게 있나요? 사실은 오늘 그래도 제가 이게 언더스탠딩 처음 출연이고 예. 불러주셔서 네. 다행이고 앞단에 저희 이제 박수현 팀장 예. 저희 동문이기도 하고 워낙 여기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황 얘기로는 이미 욕을 많이 먹었고 오늘 제가 편하게 예. 현지에서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데이터 단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예. 복귀를 하면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수익률의 위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금들이 예. 투자할 때를 지금 못 찾아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자금들이 네네네. 부동산이 나빠진 이유로 중국 내 부동산이 네, 나빠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예. 전체적인 가계와 기업들이 초과예금이 됐건 뭔가 쌓아놓은 돈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인데 예. 이 돈들이 마땅한 투자 수익률처를 못 찾고 이제 금리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복합적으로 이제 돈들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로는 안 들어오고 우리가 바라는 부동산으로는 안 오고 있고요. 예. 많은 돈이 지금 분명히 금융시장에 쌓여 있고 사실 중국이 지금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해서 돈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전 사회적인 ROIC, ROE, 투자 수익률 혹은 그게 물가든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대안을 못 찾고 이제 부동산이 무너진 게 한 주축을 이룰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전반적인 수익률이 다 같이 나빠진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 산업은 제조업인데 이쪽은 공급 과잉이다 보니까 저마진이다 보니까 예. 이쪽은 레드오션이 돼가는 산업이고 저마진이고 또 상당 부분 이쪽에서는 가계의 가장 그 어떤 수익률의 바로미터는 결국에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었는데 예. 이것도 저희 예상과 달리 한 1, 2년 더 조정을 하면서 지금 만 3년 동안 한 30% 이상 빠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금융권엔 쟁여져 있는데 예. 이 갈 돈이 데가 순환하지 없구나. 않고 있고요. 오늘도 중국은 채권 수익률이 예. 거의 연중 최저를 경신을 하고 금리도 네, 금리도 장기 금리가 예, 지금 중국 장기 금리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10년물 기준으로 예, 모르겠습니다. 한 2.1%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요? 중국 성장률이 5%인데 그렇게 와. 낮아요? 2.1%고 와. 국채 30년물이 요새 제일 인기인데 예. 국채 가격이 지금 뭐 사상 최고고 국채 수익률도 지금 금리가 2.3까지 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은행들도 들어온 돈을 이걸 운용을 하려면 예. 결국에는 채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를 마땅히 주는 대안을 좀 못 찾는 이 자금들이 사실은 지금 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생긴 문제들이죠. 매우 특이하네요. 그냥 경제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낮고 예를 들면 부동산이 망가지면 어쨌든 위험 자산으로 쏠린다든가 뭔가 하여튼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마련일 텐데. 뭔가 충격을 받은 겁니까? 일본인들처럼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복합적이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처음 이렇게 커버하고 투자자들 만날 때 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니까 생산자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는 미국의 CPI와 반대로 중국은 공급자니까 예. PPI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표만 돌아서면 뭐 중국 투자하셔도 되고 이익 오를 겁니다가 첫 번째 중요 지표였고 예. 두 번째가 역시 이제 주택 거래 면적이나 주택 거래량이라는 데이터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부동산이 단순히 중국은 가계 부의 수단이나 뭐 포트의 60%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가장 큰 건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성장하는데 한 축은 수출이었고 또 한 축은 지방 정부 그리고 헝다 같은 디벨로퍼 예. 그리고 중국 가계 트라이앵글이 만든 이 삼각 구도가 탄탄하게 내수를 끌고 온 거고 버블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늘면 지방 정부 세입의 50%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50을 예. 차지하고 예. 있고 그 땅을 팔아서 디벨로퍼와 서로 해먹으면서 버블을 만들고 디벨로퍼가 이제 계속 확장을 했고 그들이 레버리징을 했고요. 이 돈의 원천은 집을 사줬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같은 가계부채 좀 낮은 수준의 중국 가계가 예. 집을 사주면서 삼각구도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깨진 게 가장 큰 상황이고 금리가 빠지는 것도 결국에 자금 수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 가장 큰 형님으로 역할을 했던 지방정부와 디벨로퍼가 이제 신용불량자 같이 돼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이 전 사회적인 수익률 자체를 조금 야. 이렇게 많이 레벨 다운 시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뒤늦게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면 결국에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취약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망가지면 사실은 다른 게 뭘 받쳐주거나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제조업 외에는 없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2016년부터 의도한 측면에서 이제 공급자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의도한 채로 예. 지방정부하고 디벨로퍼 가게를 띄워놓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으로 시프트하겠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원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이제 아시아 사룡 국가들이나 이런 쪽의 전략, 결국에는 공업화 후반에도 제조업을 놓지 않고 수출을 잘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제조업을 하겠다라는 한 축이 있었고, 예. 그거를 시프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도할 정도로 공급자에 대한 리스크를 빨리 이제 버블을 꺼트리려고 2016년부터 이제 코너에 몰기 시작을 했고, 예. 최근 2, 3년은 저희 예측이 많이 틀렸습니다만 가계가 변심을 한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은 변심. 의도를 했고 예. 뒷단에 이제 따라오는 현재 현상은 돈을 금리를 낮춰도 중국 가계가 집을 잘 사지 않고 LTV를 높여서 가져가세요 해도 결국에 지금 매도가 더 나오는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니까 역자산 효과까지 커지는 예. 상황이 이제 생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프트 하겠다는 제조업은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초기에는 공급 과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조업 쪽에서 유발하는 뭐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에서 아직은 그러니까 순중분에서는 한 30% 정도의 고용만 책임을 지다 보니까 아직은 이거를 이제 정확히 시프트했다고 보기가 네. 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번에 뭐 삼중전의 얘기도 뒤에 잠깐 드리겠지만 결국에 당대회에서 한 얘기는 내수도 키울 거고 여전히 도시화도 할 거고 부동산도 완충을 좀 할 거고 뭐 민생도 얘기할 거고 하지만 예. 거기서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시계가 굉장히 길어진,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오래 걸릴 것 같고, 반면에 여전히 지금 집착하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전히 공급 과잉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쪽의 전략은 좀 더 빨리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준 게 이번에 당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들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돈들이 그럼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은행 잔고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 있어요? 요새는 저희도 이게 지금 중국 현지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지금 예측이 어려워진 게 제가 차트 조금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시는 차트는 오른쪽은 중국 상장 기업들 5,000개 기업의 ROE 분기별 추인데요. 예. 최근에 한 11개 분기 연속으로 ROE가 빠졌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중국의 수익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예. 11개 분기 빠진 거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그만큼 2021년 이후로 기업들의 이제 마진이 많이 나빠졌고요. 보시는 왼쪽 그림은 가계 대출 증가율하고 이제 통화량 증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예. 올해 들어서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돈들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러네요. 통화량도 돌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상태인데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네네네. 기업들도 관망, 가게도 관망. 그 저러다가 잃어버린 30년 가요. 굉장히 지금 그거를 땡겨서 네. 복합적으로 걱정.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중국 됐고 예. 중국이 일본 같이 보이는 그런 현상처럼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돈들이 어디 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왼쪽 그림이 예. 저희가 이제 2년째 지금 계속 추정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보시는 데이터는 분모가 유동성, 총 유동성이고 예. 분자가 6개월 이상 파킹된 적금이나 기업 예금들을 분자로 보여드린 건데 이게 예. 급격히 22년부터 올라갔다는 거는 이 비율이니까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분자가 커지면서 올라간 거는 은행에 예치된 초과예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다. 추세보다 돈들이 은행에 지금 쌓여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바로 쓰지 않는 돈으로 파킹됐다는 걸 보여드린 건데 최근 올해 들어서 이게 급격히 분자 비율이 떨어지는 걸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분기에 사실 3% 나와서도 이 돈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자로 다시 바뀌고 뭔가 지금 직접 소비나 투자 직전의 모습으로 예. 추정이 됩니다라고 사실 말씀드렸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돈이 은행에선 빠져나와서 예. 어디로 우리로 갔을까요? 치면 증권사의 CMA나 일부 재테크를 주는 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은행 계정에서 빠진 일부 이제 재테크 상품, 저금리 상품으로 꽤나 이동을 하면서 기대했던 소비나 예. 주택담보대출 일으키거나 뭔가 이 어떤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더 금리 더 주는 대로 옮겼다. 그렇죠.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중국의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도 저는 솔직히 이제 과열로 보여지거든요. 중국이 금리가 좀 과도할 정도로 빠졌다고 보는데 최근에 네. 2.1%까지 빠졌는데 명목 성장률이 그래도 4%인데 사실은 과할 정도로 채권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국은행 가서 뭐 이렇게 강의를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 왔는데 예. 인민은행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인민은행도 지금 골치가 되게 아픈 게 계속 장기 금리가 너무 빠지니까 구두 경고를 계속하고 사실 QE를 해야 될 나라가 QT 얘기 비슷하게 채권을 지금 너무 쏠린다 니네. 이게 나중에 장기 금리 오르면 어떻게 할래? 은행에다 경고도 보내고 기관 투자자한테도 경고를 보냈지만 투자처를 지금 못 찾고 상대적으로 이 금리라도 받겠다는 자금들이 채권에 좀 많이 쏠리면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제고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서 채권에 야. 지금 많이 쏠린 상태다가 지금까지 상반기까지의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이 나빠진 게 아니고 중국이 더 심각해 왜? 보이는데. 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왜 원래 중국인들은 그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 느낌으로 우리 예. 중국은 뭐 데이터로 해봐야 데이터도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전 사회적으로 최근 3, 4년 동안 뭐 기본적으로 좀 험한 제로 코로나도 겪었지만 예.
너무 미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미션이요? 정부가 예. 지금 같은 당면한 국면이 밖으로도 좀 어렵고 안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들어보셨겠지만 중국은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고 뭐 질적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스탁 저량 경제니까 이제 퀄리티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막 거의 5년, 10년 단위급의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마구 쏟아냈죠. 근데 이게 뭐 여당 구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거에 성장을 한창 하고 쉬울 때는 독당체제가 좋았지만 예. 지금은 오히려 브레이크 없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뭐 최근 몇 년 동안 플랫폼 규제, 공동부유, 또 아시는 탄소 중립, 또 최근에 뭐 제조업 고도화, 여러 가지 또 안보 전략, 또 플랫폼 규제 여러 가지가 너무 겹쳐지면서 기업들이 투자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위축되는 형태가 좀 더 이어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빅브라더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금리 따위 신경 안 쓰고 아하. 돈을 막 빌려갔던 지방 정부나 예. 디벨로퍼는 사라졌고 예. 그럼 새로운 주체가 기업이나 가게가 돼줘야 되는데 가게는 몸살이고 기업들은 오히려 현금을 쟁이고 기회를 포착하면서 관망하는 현상이 대다수에게 일단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돈이 금리를 낮춰도 돌지 않는 어떤 관망 현상이 조금 더 중기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 주식시장이 지금 반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약간 불신 혹은 피로감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중국 사람들이. 천리마 운동 같은 거 어. 이제 굉장히 미국이랑 싸우면서 미국이랑도 싸워야 돼. 우리는 견뎌야 돼. 뭐 반도체 기술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이제 예전처럼 이래서는 안 돼. 못 해먹겠다. 이게 뭐 이렇게 피곤해. 그런 그러니까, 걸까요? 네, 맞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자마자 바로 했던 게 조직 개편이고 데이터국 만들고 예. 안보 중심으로 일단은 뭔가 정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중국 수뇌부가 생각하는 시계열과 속도는 우리 외국인이 보는 속도랑은 차이가 더 크고 예. 중국 가게나 어떤 기업들이 느끼는 그 어떤 다급함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느릴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땡겨서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히려 맞는 말들이지만 예. 뭐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양극화 줄이고 도농 격차 뭐 축소하고 뭐 제조업 고도화도 맞는 얘기죠. 결국에 예.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기업들이 다 그런 거니까요. 근데 너무 많은 미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 지방 정부 관료들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울 거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 상황을 오히려 안에 민생, 재정 정책 이런 걸로 타개했기보다는 예. 최근 2년 동안은 오히려 그냥 돈 풀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하기 쉬운 국영 기업이나 제조업 쪽 육성으로 몰아붙이고 예. 한정된 자원은 일단 쏟아붓고 뒤에 따라오는 쪽은 조금 섬세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생이나 가게가 느끼는 심리, 소비 심리 이런 거는 결국에는 다 같이 가난해지는 느낌으로 자산 가격 떨어지는 거를 당장 완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잠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예. 결국에 뭐 제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던 주체들이 사라진 다음 왼쪽에 보시는 중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의 이제 재화 소비인데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에서 중국이 내구재나 이런 이제 일반 가전 뭐 이런 규모 있는 재화 소비를 하는 거는 성장률 5% 대비해서 한 2, 3%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중국 분들이 한국에 와도 규모 있게 예전처럼 안 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그렇죠. 소비 정도만 지출을 네. 하시고 예. 뭐 당연하죠. 일단은 집안에 드릴 어떤 인테리어나 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위축될 거고 집에 대한 어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소비가 안 나오면서 글로벌 테마 중에 그래도 중국이 컨슈머 쪽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게 결국에 이런 소비였는데 그 축을 못한 게 이제 최근에 계속 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급 쪽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키워놓은 덩치 키운 상황에서 예. 수요가 안 따라온 상황이 작년과 재작년에 벌어지면서 공급 과잉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플레이션 자체는 결과론적인 거고 예. 근본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런 트랩 상태를 벗어나려면 과감한 재정을 썼거나 이미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면 사실상 중국 정부가 물론 뭐 그 전에 좀 과한 성장에 의한 버블도 좀 있었겠지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먼저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도 뭐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먼저 죽여버리고 그게 이제 그 여파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변하려면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가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뜻인데
그 전에도 같은 정부, 같은 주석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질까 과연? 내가 다 한 일을 뒤집어야 되는데 스스로. 근데 부동산은 다시 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도 안 먹히는 게 아닌가. 현재는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조건을 걸고 처음에 규제 완화를 했고요. 중국은 좀 특이하게도 집은 이제 거의 사유주차라고 보셔도 되지만 지방 정부의 호적 문제나 약간의 이제 복합적인 그런 지방 정부와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풀 때 화끈하게 중앙 정부 다 풀어버린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알아서 해라라는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그건 왜 그래요? 어떤 관계길래 중앙이랑 지방이랑은?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가 처음에 이제 94년도쯤에 아주 예전에 그 주롱지 총리 있을 때부터 보면 예. 결국에 중앙 권한을 강화하려고 지방 정부의 세제를 중앙이 다 가져왔고 예.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토지 관련된 세원만 지방 정부에게 남겼는데 예. 이게 1999년부터 주담대가 도입되고 시장화가 되면서 그게 알짜가 됐구나.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지방 정부의 버블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중앙 메시지만 들어라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해봤자 양극화가 커지고 우리를 치면 수도권 비수도권이 다른 것처럼 너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중앙이 하기보다는 지방이 이제 알아서 해라라고 했는데 예. 지방 정부가 보통은 눈치를 좀 보다 보니까 풀라고 해도 사실은 좀 안 속도가 풀고. 시차가 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3, 4선 도시 같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수도권 외 지역이나 지방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일부는 예.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과잉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설사 부동산이 회복이 되더라도 예. 내년 내후년 안에 이쪽 지역까지 회복된다라고 당장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워요? 이미 차이가 좀 커져 있고 저희가 보는 쪽은 그래도 중산층과 가게가 규모 있게 돈을 쓸 수 있는 그나마 1, 2선 대도시들 예. 이런 데부터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쪽이 먼저 돌아서야 되겠죠.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강남 마용성이 돌아서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듯이 예를 들어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도 현재로서는 대도시만 지금 눈이 빠져라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거기서 궁금한 게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사실은 뭐 구조정도 하고 부동산 너무 심해 이렇게 너무 쏠렸어. 그래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으나 그동안에 쭉 뉴스가 나온 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들을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망가졌다는 당혹감이 사실 살짝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적극적으로 부양도 하고 그동안 부양 정책도 막 썼지 않습니까? 뭐 사주기도 하고 우리가 정부가 대신 사줄게 헌집 팔면 뭐 새 집 사줄게 뭐 이런 정책도 하고 했는데도 왜 안 살아날까? 그럼 중국의 정부가 이 상황을 당혹스러워 한다면 훨씬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든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는 게 그렇게 시원찮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중국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올리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체질 개선이라는 탑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지방이나 어떤 중국 가게가 느끼는 회복의 어떤 상단도 제한이 된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해야 되고 지난 20년 동안 중국 분들이 사실은 오를 때만 집 사봤지 내릴 땐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이유에 너무 깊으니까. 확실한 법인이나 개인들의 어떤 저감에서 주체가 있다고 보장드리기도 좀 어렵고 일부 저는 대도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도시는 어느 정도 급이냐면 한 상위 30개 저희 예. 다 아시는 도시급들이에요. 뭐 예. 선진이나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도시들은 결국에는 조정이 충분히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떤 시점을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제 나머지 지역이나 이런 쪽을 감안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가게가 확실하게 그 센티먼트가 돌아서는데 시간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의지는 있어 네, 보인다. 의지도 있고 또 지금 LTV도 사상 최고고요. 예. 풀어놓은 거 그리고 금리도 이미 낮을 대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은 되겠지만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건축이나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구조 조정이 한 2, 3년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래 아직도. 그러니까 조정폭이 좀 더 이제 브레이크는 걸리겠지만 예. 올해 당장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가격적인 조정이 끝나느냐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오는 역자산 효과나
소비 경기가 심리가 조금 바닥을 통과하느냐가 예. 최대 기대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할 때 못 찾고 지금 다니는 상황이고 예. 제가 그러면 이걸 해결책으로 중국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인데 예.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면 재정 정책입니다. 여기 재정 정책? 네, 차트 정부에서 잠깐 돈 좀 풀어야 된다. 네네 보시는 왼쪽 그림은 회색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정부 부채 증가율이고요. 예. 바닥에 이제 초록색하고 연한 초록색이 가계나 기업의 부채 증가율인데 예. 최근 2년 동안 가계 기업은 부채를 줄였고요. 이제 정부가 좀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추경 얘기하면서 네. 중국의 정부가 돈을 쓴다는 건 중앙정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예. 중앙정부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좀 보수적으로 행동을 했고요. 지난 연말에서야 통화정책 막 쓰다가 이거 돈이 안 도니까 연말에 이제 추경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기준으로는 중국이 특별국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예. 해서 시행한 지가 좀 됐는데 올해 상반기도 발행에 대한 선언은 했는데 발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더디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시장이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포함해서 현지 기관도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계획대로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어쨌건 기대치가 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내년, 내후년 그리고 심지어 한 3년 후까지 예. 매년 GDP 대비 한 1~2% 정도의 이제 추경이나 증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하는 적자 예산 말고요. 예. 추가로 매년 1~2조 RMB씩 이제 추경을 더 찍어서 이거를 뭐 수혜복구를 쓰든 인프라 투자를 하든 지방정부 세입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간다는 게 지금 보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전 사회적인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려면 부동산이 오르면 참 좋겠지만 예. 부동산은 시장이 알아서 지금 하는 거고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나선다는 것 자체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은 많이 있습니까? 중앙정부는 있죠. 근데 이제 지방정부가 신용불량자인 상태인 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얘네에 대한 부채를 이제 장기채로 차환하고 잔존부채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면 아들이 이제 막 옛날에 플렉스하고 뭐 카드론도 쓰고 막 카드 가지고 네. 막 만들고 하다가 예. 결국에 2015, 16년부터 체크카드를 주고 기존 부채까지는 내가 너 탕감해 줄게. 아. 하지만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레버리지가 안 대로 한 게 이제 7년 됐고요. 예.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대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중앙정부가 알짜인 세원을 이제 양보하기로 한 게 하나 있죠. 그게 소비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여기 차트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 중국의 중앙정부 세원이 진한 초록색, 중앙정부 다 가져가는 세원이고 예. 이제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게 이제 회색선인데요. 국내 소비세라고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게 소비세가 뭐냐면 생산단에서 이제 부가세 개념으로 생산할 때 일단 소비재 같은 거 이제 생산할 때 생산자가 물고요. 그다음 이제 그 가게 정가하는 건데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대로 이제 뭐 음식료, 담배, 술 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재화에 이제 물리게 되는 것들인데 예. 요거를 이제 지방 정부에게 이제 이전하는 형태로 이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 지금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 문제도 걸려 있고 본인이 계속 돈을 뭔가 벌어서 써야 되는데 땅 팔아서 하는 것들이 제한이 걸릴 거니까 예. 거기서 오는 수입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에서 결정은 이것도 좀 늦었지만 아하. 소비세를 물려줄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현지 투자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신뢰하는 쪽으로 기다려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네.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당대회 이번에 하면서 예. 결국엔 이제 중국이 앞으로 뭘 하겠냐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이제 당대회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당대회에서 네, 이게 예. 한 5년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국이 당대회 관련해서 5년 임기에서 총 7번 당대회 하는데 세 번째 이제 당대회가 넘버링이 삼중전회로 붙어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경제 개혁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그냥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어떤 지표를 지금 주목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300개의 개혁안을 이번에 당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5년 동안 이거를 숙제로 제시를 하면서 본인들이 2029년에 중간 체크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이제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예. 어느 지표를 보면 얘네들이
제일 그 중요하게 볼까라고 했을 때 사실 고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예. 근데 제가 단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는 이게 뭐냐면 중국의 주요 수출품들의 해외 시장 침투율이거든요. 해외 시장 점유율?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와. 해외 시장에서 지금 각종 이런 제품 뭐 저기 끝단에 하늘까지 가 있는 게 태양광 모듈. 저거는 많이 먹었고. 네, 예. 이미 먹은 애들이고요. 밑에 이제 맨 왼쪽에는 태동하거나 이제 어떤 침투율이 올라가는 애들 뭐 이런 예. 애들이 왼쪽 박스를 쳐놨고 오른쪽 박스는 이미 많이 이제 올라가서 각 나라별로 지금 아우성 난리가 나서 얘네 막아야 된다, 뭐 죽인다 한다고 하는 예. 이제 품목들이 신재생 쪽이나 자본재, 중간재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한쪽에서는 뭐 내수 부양 얘기도 좀 했고 한쪽에서는 또 생산 얘기하면서 예. 지난번에 이제 박수현 팀장 나와서도 그 로봇 얘기도 하시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건 생산이나 제조업의 진심이라서 첫 번째로 본인들이 뿌듯할 것 같은 지표가 이런 해외 침투율일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경쟁 격화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 중국 입장에서 수뇌부가 당장 제조업으로 시프트하는 데 있어서 과연 고용이 당장 좋길 바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각 품목별로 각 지역별로 본인들의 이 수출품의 포트폴리오가 예. 저가 소비재에서 보시는 이런 약간의 이제 자본재나 투자재나 중간재 형태의 이런 제품들이 고도화된 채로 점유율을 높아가는 거를 저는 중요한 본인들의 정책의 어떤 잘 되고 있는지 판단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네. 뭐 그러니까 배터리나 잘하고 있는 거는 있으나 그렇다고 막 수익성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공급 과잉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예. 이미 올해 들어서 뭐 이제 중국에서 공급 개혁이라고 그래서 구조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5년 만에 다시 꺼냈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5년 전, 6년 전에 공급 과잉이라고 해서 했던 거는 이제 철강, 시멘트 막 그런 석탄 같은 산업이었고 예. 지금은 얘네들은 오히려 구조 조정이 됐고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를 좀 괴롭히고 있는 배터리나 예. 태양광이나 뭐 이런 산업들이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프로젝트를 좀 제안을 하고 속가내긴 하겠다. 근데 이게 예. 얼마나 또 빠를지 저희가 모르는 거고 예. 여기서 말씀드린 건 해외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계속. 나가라는 거고 해외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되고 해외에서 그로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기업들도 기꺼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 내부적으로 전자상거래도 여기 왼쪽에 지금 저희가 초동 단계에 있는 해외 침투율 20%라고 전자상거래 제가 해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해외 쪽에 나가서 계속 이런 비중을 가져가고 본인들의 수출의 포트폴리오가 고부가가 되는 것들이 지금의 어떤 미국이나 유럽의 압박에 대해서도 완충할 수 있는 거고 공급망 이런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정책의 일종의 상징성 이런 걸로 예.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조 강국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제조 강국이 돼야 결국은 중국을 무시 못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까? 결국에 지금 얘기하는 뭐 신품질 생산력 이런 단어를 작년 9월부터 쓰고 있는데요. 예. 이게 결국에는 자본, 뭐 노동, 토지 이런 쪽의 요소 생산성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자본은 어디서 뭔가 성장을 만들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생산성을 키우는 건데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기술이나 자본력을 투입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생산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이제 자명해지고 있고 뭐 이미 저희가 느끼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는 더 노골화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식의 어떤 서비스 혁신이나 예. 미국 내 시장의 어떤 시장화 베이스의 어떤 서비스 성장은 그렇게까지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미 인정을 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는 그쪽이 소비를 부양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생산을 계속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전략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 하에서는 보시는 이런 해외 침투율 같은 데이터들이 중요한 바로미터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그렇게 전략을 잡은 중국으로 보기에는 예를 뭐 미국이야 뭐 미국이 좀 더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중국이 그렇게 외교적으로 사실 아주 뭐 프렌들리한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해외 이렇게 우리가 수출 강국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프렌들리한 그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서 약간 그 두 가지의 입장이 이율배반적이지. 굉장히 강한 중국을 한쪽에서는 외교적으로 내세우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는 수출은 좀 할게 그게 뭔가 좀 양립하지 않는 느낌은 있는데요.
뭐 저도 충분히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장기 전략 측면에서 본인들이 중국식 현대화라는 건 결국에 저희가 뭐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를 카피해가면서 성장을 해왔고 공업화 이제 중후반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예. 결국에 본인들이 이제는 참고할 만한 완전히 카피해야 되겠다는 국가보다는 이제 자기네 길로 가겠다는 건데 예. 그 중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한쪽은 내수고 한쪽은 당연히 이 생산력이나 공급망을 장악하는 건데 예. 둘 다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급망이 더 우위의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뭐 당연히 섬세하게 외교를 하고 굉장히 친화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아무리 외교를 잘해도 제가 중국을 옹호한다기보다 예. 지금 이렇게 서로 밥그릇을 이제 위협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쉽게도 그림을 안 가져왔지만 신흥국 내에서 중국이 그 어떤 소비재, 중간재 어떤 그레이드별로나 그 어떤 재별로 하는 비중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소위 말해 이런 독일이나 일본,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이 팔아먹는 시장에서 그 예. 관련 비중들이 많이 높아져서 소위 B2B로 들어가는 품목들이나 예. 원부자재들이 너무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싸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아무리 외교를 잘해도 밥그릇을 이미 건드렸기 때문에 뭐 담합을 뭐 어떻게든 몰아내는 쪽으로 우회 수출도 막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 공산품은 그냥 죄다 중국제더군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네. 중국제.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어. 중국 자체적으로도 계속 보정하면서 하겠지만 크게 아직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중간재나 자본재, 투자재 같은 것들이 내부도 공급 과잉이지만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이제 내수 시장 쪽에서도 이미 좀 내주고 있지만 이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게 주식 관점의 아이디어라기보다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얘네라고는 좀 그렇죠.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제조업들이 계속적으로 밀어내는 것들이 반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순환적으로는 이 단가가 높냐 낮냐의 차이 정도를 봐드리는 거지 아하. 구조적으로 이 흐름 자체 바뀌진 않을 것 그렇지는 않을 같고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예. 미국 대통령이 어쨌건 해리스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그건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계속 공략하는 거는 유럽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중국이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할 리가 없겠지만 결국에 유럽과의 전략도 뭐 기후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미국과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뭔가 바뀔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 시장을 계속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는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조금 더 또 승부해 볼 수 있는 게 있다. 물론 관세로는 뭐 말도 안 되게 공격을 예. 받겠지만 예. 시장 개척 측면이나 유럽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중국 지금 체계가. 유럽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뭐 이제 11월에 부과되는 전기차에 엄청 고율 관세를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몇 년 동안 놓고 보면 미국에 대한 강성 대비 유럽은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중국을 대하는 입장이 중국이 유럽을 대하는 입장이 유럽에는 꼭 팔아먹어야 되니까. 네네네.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탠다드나 그 중간에서의 유럽의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느낌입니다. 미국이랑 척졌는데 유럽이랑도 같이 척지면 안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유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관계나 이해관계가 그래도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조금 뭐 약간 이제 강원 전략을 쓰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예. 실제로 저는 그렇게 강경하게는 안 보이고요. 의외로 좀 많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전략이 제조업 쪽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제조업을 계속 키우겠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유럽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중국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기후협약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 때 다시 세팅해놨던 것들이 어느 정도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또 틈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네. 아하. 근데 트럼프가 된다고 유럽인들의 그 환경에 대한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근데 이제 어찌됐건 G7이 옥죄어오는 전략이 이번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예. 계속적으로 강화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흐트러지는 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럴 수 협상이나 있다. 이런 것들이 틈새가 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제조업을 하면 우리나라하고 바로 그냥 더 경쟁하는 체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시장에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사실 제가 여기 주식시장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여기 잠깐 장표 띄워주시면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 오른쪽은 표는 중국의 시가총액에서 뭐 소비주가 차지하는 비중,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어떤 거? 네, 오른쪽 장표입니다. 오른쪽 네모난 네모난 판 표인데 들어있는 거? 예. 23년까지 놓고 보면 중국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비중이 커진 것들은 제조업 비중이 29년 14.7%에서 20.4%로 올라갔고 여기 보시는 그 시가총액은 상해 심천 합친 5,000개 기업입니다. 홍콩은 예. 아니고요. 예. 이게 원래 중국 본토에서 이제 보시면 소비주는 오그라들어서 16%에서 12%까지 떨어졌고 유통 같은 거예요, 저거? 네네네. 뭐 소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음식료도 있고 유통, 화장품, 뭐 면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동산과 금융은 비중이 뭐 급격히 쫄아들어서 이제 계속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금융 사이클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기술 사이클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예. 좋았던 건 아닌데 시가총액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미 본토 시장은 바뀌고 있고 왼쪽에 보시는 이제 중국의 이런 그 주식형 펀드들이 갖고 있는 주식도 안타깝게 소비주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나 이제 TMT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건 테크, 미디어, 텔레콤 이렇게 해서 이제 테크 주식들이죠. 이게 이제 비중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반영을 해서 이제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현지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어떤 바잉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제조업. 정부가 제조업이 만약에 잘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계획대로 제조업이 잘 커요. 수출도 많이 돼요. 그러면 지금 묶여있던 유동성들,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는 중국의 많은 돈들이 제조업으로 흘러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한된 자금들이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예. 결국에는 내수와의 어떤 앙상블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도돌이표지만 부동산이 최소한의 어떤 연착륙을 좀 해줘야 이게 돈들이 돌 수 있는 거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제조업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밸런스가 깨졌고 예. 저희가 예측한 중국에서 되는 주식은 두 가지 축인데 예. 하나는 내수 회복 쪽에서 리오프닝 이후에 한 축이었고 한 축은 제조업 고도화인데 지금은 찌그러진 상태로 오로지 제조업 고도화만 그 안에서 시가총액은 오그라들면서 시총 비중만 바뀐 거고 예. 아직 이 부동산과 어떤 그 내수의 충격은 하단에는 와 있지만 이게 빠르게 시총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두 개의 거죠. 전략이니까 예전 쌍순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내수도 네. 키우고 수출도 키울 거야라는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데 네. 한쪽은 작동을 안 하고 있고 네. 수출 제조업 수출은 그나마 조금 작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계속 이제 오그라든 채로 제조업만 작동을 하고 내수 쪽에서는 뭐 의도했던 아니든 기본적으로 이 자금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체력이 좋은 채로 뭔가 대외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근데 예. 이게 상황에서는 내수가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그 회복이 더디고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을 버블 없이 가져가려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미션이라고 보는데 너무 버블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한 게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버블 없이 가겠다. 우린 미국식으로 소비 부양 안 해. 그러니까 돈 다 쥐어주고 그렇게 안 하고 기업을 통해 할 거라고 하지만 제조 기업이 뭐 사실 고용을 해봤자 네.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어허. 기존의 플랫폼이나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이 주도했던 이제 그런 고용들도 무너진 상황에서 빨리 회복을 못하는 게 자신감 결여로 자금 순환을 제한하는 게 작금의 지금 중국의 제일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계속 내년에도 이렇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제가 굉장히 작년부터 중국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괴롭게 제가 만든 이유, 뷰가 틀린 이유가 네. 결국에 그 반대쪽의 축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낙관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회복하는 과정이 좀 빠를 걸로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많이 생각보다 더딘 느렸다. 상태라는 부분이 인민은행도 괴롭게 만들고 돈이 안 돌고 금리를 낮춰도 계속 함정에 빠지는 이제 형태가 됩니다. 부동산은 부양할 만큼은 했고 더 정책 나올 건 없다는 거죠. 뭐 조금 더 남아 있긴 합니다. 공급자 단에서 이게 이제 부동산이 결국에 안 팔리게 된 계기가 신규 분양을 하고 중도금을 떼이고 막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에 네. 건설사가 짓다가 만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 확신을 주려면 재고 매입 프로그램이나 짓다만 건물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하는 방법들이 아직 남아 있죠. 예. 근데 올해 상반기에 쓴 정책도 좀 부족했고요. 재고 매입 프로그램도
부족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예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정부가 재정을 좀 풀려고 한다. 네. 좀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좀 네. 하여튼 부채도 늘어나고. 네.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신뢰도가 되게 바닥이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어차피 스케줄대로는 해야 되는 거고 어. 쓸 수 있는 주체가 중앙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놓고 보면 신뢰를 조금씩 얻어갈 것 같고 실제로 자금 집행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빈자리가 지방정부가 너무 크다. 신용불량자가 된 게 너무 크고 부동산이 회복이 빨리빨리 안 따라온 것들이 이제 좀 절름발이를 만든 거죠. 중앙정부만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지방 정부는 부동산 부양하는데 뭘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절름발이라가 돼서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공급자들이 무너진 게 크고 공급자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가 했던 거니까 예. 거기서 오는 이제 수입원이 줄어든 게 제일 큰 거죠. 근데 부동산 가격 부양하려면 공급자들은 좀 무너져야 네. 공급이 줄고 맞습니다. 그래야 부양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PF 대출 때문에 온 나라 공사판이 멈췄습니다가 부동산 가격 입장에서는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방 정부가 절름발이가 돼서 추가로 토지도 못 팔고 뭐 이렇게 되면 부동산 부양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어떤 나라든 부동산은 대출을 풀어주고 금리 낮춰주면 그렇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중국인들은 뭐가 그렇게 하나 더 가슴에 맺힌 게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제 9월에 또 탐방을 갈 건데 사실 저도 조금 이 어떤 기본적인 심리들 최근에 어떤 동향들은 좀 더 체크해야 되는데 지표로 보자면 여전히 쏟아진 매물이 많고요. 다주택자들이나 투기 대상으로 그럼 중국도 거의 사실상 화폐의 가치로 보면서 부동산 불패를 끌고 왔기 때문에 너무 거품이 컸다. 네, 그리고 더 내려야 된다. 네, 오를 때 기세로 사는 경향이 너무 컸고 떨어졌을 때 결국에 내가 이걸 사더라도 교육적 목적이나 생활 목적 외에 기본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볼 거냐에 대한 메리트가 뭐 임대 수익률로 보든 뭘로 보든 밸류에이션으로 보든 아직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 가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떨어지면 네, 좋겠다. 근데 이제 1, 2선 도시는 저는 뭐 제가 계산했을 때는 충분히 하단에 와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딱 지적하신 대로 3년 동안 토지나 이런 것들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공급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줄어요. 대도시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지만 입주가 준다는 얘기겠죠. 네, 3년 동안 공사가 멈췄으니. 네 멈췄고 예. 실제로 착공이 줄었기 때문에 예. 우리 치면 뭐 상해, 심천, 북경 이런 도시들은 알짜 지역은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돈들, 비어 있는 건물들은. 근데 문제는 그런 전반적인 확신들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양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현지에서 좀 평가들을 하고 계시죠. 아직 덜 떨어졌다. 그 중국 정부가 그 제조업 부양한다는 얘기를 목표로 삼고 갖고 들었는데요. 내수 부양하는 건 정책을 뭘 하면 되기는 되죠. 부동산 부양도 정책을 하면 뭘 하면 되기는 되죠. 그 뭐죠? 중국이 하려고 했다가 망한 거가 뭐죠? 그게 그 뭐요? 공동부유. 공동부유. 그거는 그냥 정책 그 자체죠. 근데 제조업의 고도화를 정부가 뭘 할 수 있어요? 제조업의 고도화라는 건 기업들이 진짜 잘 뭘 만들어서 전 세계의 유럽 기업, 미국 기업,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랑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정부가 그걸 기치로 내건다고 될 일이면 그게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으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뭘 요렇게 하겠다는 거구나인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내놓은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정책인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어요. 그게 좀 네. 네, 뭐 일단은 사실은 뭐 금융이나 레버리지나 이런 대출을 지원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제조업체들에게 예. 제조업체들이 지금 그거 없어서 그동안 중국의 제조가 그랬어요. 뭐 지원이 좀 부족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기회가 없었던 기업은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예. 기존에는 서브시디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거고 될 만한 기업들을 보면 싹수가 있겠다 싶으면 했던 건데 예. 지금 소위 말해 지적하신 어떤 고도화. 혁신을 찾고 고도화시키고 이런 거는 시장이 또 필요하고 해외 진출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게 필요하는데 예. 정부가 제일 그래도 부족한 공급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우리가 잘한다. 일단 뭐 때려 박는다. 방향을 정해서 어떤 멘토를 정하고 걔네들이 이제 계속 키워주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준다. 그렇죠. 제조업체 그 생산품을 아니요. 그 지원하는 정책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물적 지원이 될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예를 같아요. 들면 뭐랄까 R&D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R&D 자금 지원해주고 네네네네. 대출 네네. 돈 빌려주고 네네. 그러니까 제조업 대출 나가는 걸 보면 죄다 다 그쪽입니다. 뭐 신재생, 반도체, 자본재 쪽 계속 예. 키우겠다는 지금 전략형 육성 산업들한테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이 되죠. 이게 나가서 과연 돈이 많으면 되냐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시장이 VC나 이런 애들이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더 되는 미국 같은 시장처럼 다른 부분은 보이겠지만 예. 정부 단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NBA 같은 시장을 만들고 미국 프로야구나 이런 시장을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올림픽에서 1등하는 각종 육성 산업들에서 육종 분야에서 올림픽에서 1등을 하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냥 네. 키우면 그런 산업은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가 됐던 지금 어떤 AI 분야가 됐건 이제 시장은 당장 시장이 만든다기보다 정부가 육성해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가 비슷한 거는 이제 IMF 외환위기 직후의 분위기가 지금 중국의 분위기하고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는 신용카드 버블 일으키고 그리고 벤처기업 버블 일으키고 해서 뭔가 또 한번 그 이른바 도박 심리의 자극을 좀 하면서 뭔가 살아났었잖아요. 중국은 그런 거는 그 시진핑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충돌돼서 못 하나 봐요. 저희가 겪은 그때 카드 버블이나 일부 버블은 중국도 압축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지난 것 같고요. 이미 네. 다 써먹었어요. 예, 일부 이제 아. 중국의 주도적인 대도시나 이쪽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떻게든 중국도 그 시간을 쫓아왔고요. 지금 방향은 그냥 이제는 고도화하는 방법이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제 통제를 하면서 국유 기업이든 이런 예. 규모 있게 해서 하는 거를 투입하는 거는 여전히 자신이 있다 보니까 효율성과 무관하게 투입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방향에서 이제 기존 전통 산업은 이구환신을 통해서 설비 교체나 뭔가 이제 설비 고도화를 시키고 한쪽에서는 계속 육성 산업 한 10개를 정해서 그걸 계속 키우고. 키우겠다. 근데 그게 뭐 아시는 대로 고용이나 당장 이런 시장 활성화랑은 좀 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협은 되겠지만 이제 내수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거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뎌서 네. 재정이나 주택 가격의 안정이 음. 필요하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드리고 해야 있죠. 되죠.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5년 만에 중국 가봤다. 그러면 요즘은 뭐가 많이 제일 달라졌을까요? 5년 만에 가면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 사람이 막 잘 없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마 몇 년 안에 명품이나 재화사로 그쪽으로 가시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예. 각 산업 분야별로 돌고 돌아 계속 가격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아. 예, 그게 이제 워낙 생산력이 좋고 예. 내수 관련해서 너무 정글같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 인하 예, 경쟁이 꼭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예. 워낙 그 캐파가 좋은 나라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내수를 너무나 약육강식으로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의외로 요새는 서비스 물가나 전반적인 물가가 싸요? 거기 가서 또 재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싸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10년 전, 15년 전에 갔을 때는 미세먼지 있고 오히려 중국에서 좀 불편하고 물가도 생각보다 여기 안 싸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예. 저도 뭐 출장으로 가는 거지만 아마 최근에 가시면 조금 오히려 한적하고 오히려 재화가 좀 싸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와. 있다고 진짜 경기 생각해요. 안 좋은가 보구나. 네, 그러네.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중국이 그러면 조금 뭐가 턴어라운드가 되냐를 보려면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 네, 가격, 네. 그 특히 대도시부터 움직일 테니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게 일단 첫 출발은 되겠네요. 네, 사이클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중요한 지표고요. 그리고 돈이 어떻게 도는지는 제가 이제 뭐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드리고는 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이제 중요한 지표가 자금들이 이제 저금리에서 더 이상 낮아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예. 재테크나 이런 여러 가지 수급들이 이동들을 저희가 좀 미리 체크하는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의 흐름 같은 게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금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거냐?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애널리스트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중국의 배당률이나 예.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대도시 주택 가격, 배당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어요. 이제 돈들이 갈 데가 없다 보면 예. 약간의 이제 중위험 자산으로 갈 것이고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뭐 홍콩의 배당주 투자라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먹히면 예. 장기 금리가 오르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돈들이 이제 조금씩 위험 자산을 찾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쪽의 수급 이동을 저희가 이제 조금 기대를 포착하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온 거죠. 그만큼 중국이 돈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수요의 문제로 갔고 자금 수요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봐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뭐 지준율 인하고 금리 인하면 뭐가 좀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쌓인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돈이 안 들고 있다니 참. 심리가 위축된 거죠, 그 심리가. 사람들이 그냥 진짜 기세가 좀 단단히 삐져 있는 거네. 기세가 좀 떨어졌죠. 네, 기세가 좀 떨어지고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참 예측이 좀 많이 틀렸고 예.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실망들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인건비도 한참 외에 너무 인건비가 비싸서 중국이 제조 세계의 공장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 인건비 너무 비싸.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한참. 네네네. 요즘은 인건비도 많이 떨어졌습니까? 기술직이나 아마 그런 소수 제조 기업들 빼면 예.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승률이 많이 둔화돼가지고 아마 체감적으로는 많이 안 올랐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임금이나 가처분 소득도 예. 성장률 떨어지고.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못 올라온 상태죠. 네네. 알겠습니다. 참 중국이 약간 일본 예전에 일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고 예전에 일본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방바닥 밑에다 현금을 어디다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마룻바닥 밑에다가 현금을 넣어놨다. 막 그랬었는데 중국도 이제 마룻바닥 밑에다 넣어놓고 했던 아마 건 뭐 아닌가. 지금 중국 정부가 아예 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내수의 이런 심리를 바꾸는 어떤 노력들을 깔아놨지만 예. 그것들이 조금 너무 중복돼 있고 아직까지 뭔가 계기를 좀 못 찾는 부분도 있을 계기를 것 못 찾고 같아서 있고. 조금 시간이 과거보다 좀 걸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래서 거품을 자꾸 키우면 안 돼요. 이래서 오래 가고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져.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컸으면은 요번 급락장에 중국도 박살났을 수도 있겠지. 아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 피한 게 유일한. 아유. 알겠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김경환 파트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